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현재 온 국민의 관심이 집값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 지금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지표를 제시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감정원인데요. 오늘은 한국감정원 역사상 최초의 내부 출신 원장이시기도 한 김학규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한국감정원이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지금 관심을 많이 받는 기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감정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먼저 간단히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한국감정원 이러면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한국감정원이 공공기관 브랜드 평가에서 한 1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소통 지수가 높은데요. 그 말은 국민들께서 대화를 할 때 한국감정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공공기관 중에서 현재 가장 많이 인용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희 한국감정원은 이 공시지가를 필두로 해서 부동산 시장의 어떤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거나 또 부동산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말씀하셨는데 1등도 하시고 그만큼 이제 한국감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최근에도 계속 급등하고 있는 집값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정원이 발표하시는 통계 그리고 실제 그 부동산 시장의 가격, 실거래가라 그러죠. 그런 괴리가 크다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그 마크 트웨인이 한 얘기인데요. 네. 세상에 거짓말이 3개가 있다. 하나는 거짓말이고 또 하나는 진짜 새빨간 거짓말이고 마지막이 통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네. 통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려움을 표현한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어떤 그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그냥 호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거래된 실거래가라든지 또 호가 또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은 전문가의 판단을 저희들이 이제 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실거래가하고 저희가 발표하는 통계하고 차이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이제 실제 거래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매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또 주관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실제 거래가 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과연 거래가 된다면 얼마가 거래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래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을 해야 전반적인 그런 그 통계가 생산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넓은 의미의 그런 통계를 가지고 생산을 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되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그런 뭐 시장의 오해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말씀하시는 가운데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한국감정원이 이렇게 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 14배나 이렇게 늘었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논란이 됐던 서울의 어느 지역 그 아파트 공시가격 조정이 있었죠. 파장이 갤러리아 폴에 파장이 컸었는데요. 정부도 지금 곧 관련해서 대책을 지금 또 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신뢰를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런 게 이제 큰 방향성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지금 뭐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그런 그 갤러리아 폴의 건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실제 그 수행을 하고 있는 그 기관장으로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저희들이 공시지가의 균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깊이 고민을 하고 또 업무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검토를 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작년에 TF도 다시 만들고 또 매뉴얼이라든지 프로세스, 전산으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검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을 더 깊이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 그 감정평가와 틀리게 국민께서 알고 있는 그 본인의 부동산에 대한 가격에 대한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그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공시지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다에 대한 관심을 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국민의 권리를 구제해주고자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의신청을 받도록 하는 제도라는 것도 좀 인지하셔서 우리나라 그런 공시제도가 그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져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집값 관련해서 지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정책에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민간 그 분양가 상한제 네네. 그리고 지금 또 한참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세금 쪽으로 이렇게 강화를 하는 부분들이 집값을 잡는데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당연히 보이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뭐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시죠. 예. 근데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그 경실련에서 정동영 의원님하고 해서 발표한 걸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확실히 잡혔다고 하는 것이 경실련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가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 공급을 줄여서 부동산 가격을 불러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그 원가 상한제가 부동산 가격 상한제가 그래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나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세금에 관한 부분은 이제 그 여의도에 관한 부분이고요. 네. 좀 집값 얘기 잠깐 쉬고 다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감정원 최초로 지금 내부 출신 뭐 원장으로 지금 부임하셨다는 점에서 네네. 상당히 안팎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50년 역사상 이 처음이시죠? 네. 그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네. 장점과 단점 굳이 말씀하시자면 어떻게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한편 마음에 그 부담도 되고 한편 또 후배들한테 어떤 그 희망과 용기를 줬다는 점에서는 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겠죠. 네. 뭐 장점, 좋은 점이라면 제가 이제 30년 동안 몸을 담았었기 때문에 이 조직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사람도 잘 알고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좀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은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그 반대로 또 너무 잘 알으니까 네.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 데서 선도적으로 예단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워낙 잘 알으니까 CEO가 하는 그런 그 이 지시나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 그 이 이럴 뜻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대충 일을 하기는 처리하기 쉽지 않겠습니다. 네. 뭐 저는 성격도 그렇고 네. 뭐 그런 것은 제 스스로가 용납하기 싫습니다. 자, 이제 취임 이후 지금 한 1년 8개월 정도 되셨다고 그랬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좀 중점적으로 해오신 사업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공시지가에 대한 이제 신뢰성, 네. 균형성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가 오자마자 이제 균형성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역점을 가지고 좀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긍정적인 부분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부분이 좀 많이 부각이 돼서 네. 사실은 좀 노력에 비해서 좀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공시지가에 대한 균형성은 뭐 저뿐만이 아니고 누구나가 원하는 바이고 또 국민들도 그랬을 때 그거를 아마 받아들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감정원이 이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가 그런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 저희들이 이제 중점을 좀 둬서 이제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이제 주택 청약 제도라든지 또 네.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그 공사비 검증 같은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이제 다시 업무가 위탁이 돼서 그 부분을 잘 준비를 해서 그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볼 때 편의성이 정진이 됐고 효율성이 정진이 됐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한국감정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등한히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의 그렇죠. 역할이 결국은 이제 국민들한테 무엇을 돌려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그 비정규직을 전원 다 규직화 이제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에 저희들이 가 있습니다. 혁신도시. 예. 대구 지역사회에 저희들이 기업은행하고 같이 상생펀드를 만들어서 이율을 저렴하게 해서 대출해 주는데 저희들이 펀딩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보탬이 좀 되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2016년 9월에 한국감정원법이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실무적으로 네네. 그 법 제정 관련해서 총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법 제정에 따라서 감정 평가 업무가 지금 민관에 지금 이관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기사로도 접하고 그랬는데요. 논란이 좀 됐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감정원이 감정에서 손을 떼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물론 외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을 공공기관이 한다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외부의 시각도 있었고요. 저는 이제 내부적으로 감정원이 감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 그 부분은 신용사회가 도래를 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쇠퇴할 수밖에 없겠다. 그럼 이것은 공공기관이 하는 역할이 맞지 않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또 국토부를 설득하고 또 국토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생각을 같이 해줘서 오랜 기간 동안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년 9월 달에 이제 그런 부분이 정리가 잘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감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사실 아니고요. 다만 이제 감정 평가를 잘 했냐 못했냐에 대한 이제 타당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직도 이제 시장을 이제 건전하게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의 업무로 아직도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감정 평가 결과가 국민의 이 재산권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얼핏 언급하셨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평가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권리구제 절차나 이의제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됩니까? 감정평가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로 딱 분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담보평가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보상에 관한 부분은 법의 규정이 권리구제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내지 4번을 감정평가를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는데 네. 일반 담보평가나 일반 평가는 1년에 평가되는 부분이 한 100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는 사실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더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 결과가 끝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담당했던 이제 그런 주체들이 이 부분은 좀 뭐가 좀 다시 좀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국토부에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요, 유사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관심들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지난달부터, 그러니까 11월부터 공사비가 과다하게 늘어날 경우에 한국감정원 그리고 LH공사에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시공사가 어떤 공사비를 올리려고 했을 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마땅히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해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그 조합원들 20% 이상이거나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에는 10%, 그다음에 사업 인가 계획 이후에는 5% 이상 공사비가 올랐을 때 의무적으로 저희 한국감정원이나 LH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미리 좀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했고 또 몇 건을 저희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에 아주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둔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공사비 검증이 들어와서 지금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은 크게 거래하고 개발, 금융,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감정평가 업무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죠. 네네. 그 가운데 이 금융 쪽, 네네. 또 중요한데 그 부동산 금융 쪽이 요즘 그 관심을 끌고 있는 리츠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감정원이 바로 이 리츠 심사, 감독 업무인가요? 네네. 이것도 지금 수행하고 있죠. 어떤 네, 내용을 지금 다루고 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리츠 산업의 활성화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과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 부동산이 금융과 결합된 부분이 바로 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큰 돈이 있어야 되는데 리츠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빨리 유동화시켜서 그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간접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부에서 그런 역할들을 이제 그 리츠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많이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리츠 업무를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11년도에는 이제 리츠 수가 69개에 한 8.2조밖에 안 됐는데 지금 한 8년이 흐른 현재 시점에서는 리츠 수가 한 237개에 한 46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예, 숫자는 뭐 한 3.5배, 그다음에 그 금액은 한 5배 이상 이렇게 증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또 뭐 롯데리츠가 한 뭐 60대 1, 예. 그다음에 예. NH 프라임 같은 경우는 뭐 몇백 대 1 정도 주식시장의 청약 경쟁 네네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뜨겁구나. 네. 그리고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런 리츠에 대해서 사업 영업 인가나 그다음에 기초자산의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더 철저하게 좀 들여다보고 검증을 해서 정부가 원하고 또 국민들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진짜 오랜만에 좋은 어떤 제도가 네.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 목소리를 더 이렇게 높여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지만 뭐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둥이 아빠신데 6남매 아빠 맞습니까? 예. 네. 이 시청자 여러분도 놀라실 텐데 그만큼 저출산 때문에 아우성인 우리나라에 상당히 그 신선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관련해서 국민 포장도 받으셨다 그러고요. 예. 어떻게 그렇게 다둥이 아빠가 되셨고 그 가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까? 가장으로서. 과거에는 뭐 이렇게 가족이 많은 것이 그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뭐 칭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좋은 인식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뭐 저희 세대만 해도 8남매니까요. 근데 요새는 이제 출산율 자체가 이제 1명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좀 그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얘기는 듣지 않는 그런 그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잘했다고 지금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애기들이 하나하나가 다 누구나 다 부모의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하진 않지만 그래도 애기들을 키워보니까 인생의 삶의 깊이는 굉장히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뭐 행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일상의 편안함이 행복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집에 들어가는 것이 저는 일주일에 이제 주말 부부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갑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이 되면 꼭 소풍 가는 듯한 기분으로 집으로 갑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다복한 다둥이 가족을 이끄시는 게 감정원장으로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큰애부터 아직 자기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6명의 자녀가 세월이 흘러서 정당하게 노력을 했을 때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것을 하는데 제가 또 일부분이라도 밑거름이 되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 정부 정책과 동일하게 저도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명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더 힘을 쓰실 걸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은 평소에 다독가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저희 매일경제 신문에도 지금 매경 춘추 코너에 지금 기고를 하고 계시죠? 예, 예. 어떻게 책을 가까이 하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과대 포장된 면이 없지 않은데요. 네. 그거는 아마 저희 감정원의 그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정원에 30년을 근무를 했는데, 제가 그 집에서 식구들과 같이 지낸 시간은 한 12년 정도 되더라고요. 18년 동안을 저 혼자 이제 외지로 다니면서 근무를 했는데, 외지에 다니면서 어떻게 시간을 좀 합리적으로 보낼까를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 본의 아니게 제 뜻에 맞는 책을 발견하게 돼서 그때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꾸준히 읽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자녀들이 아직도 어리다 보니까 네. 현재는 이제 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좀 잘 키워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경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새는 경제에 좀 올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부동산은 희망과 기대인 동시에 또 절망과 실망 이런 또 측면도 있습니다. 양면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나오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정원장으로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원장으로서가 이전에 기성세대로서 또 개발 시대를 살았던 그 선배로서 현재 젊은이들한테 크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부동산으로 인해서 어떤 좀 희망을 많이 잃어버린 데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생활을 위한 것이 돼야 되는데 재산 정식의 수단으로 어느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습 효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그 대통령께서도 현 정부에서 부동산은 확실하게 좀 이렇게 올라가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좀 받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지 깊이 고민을 하고 그런 방법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서 정부에 제가 정책 건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에게 그 집은 상당히 많은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각오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는 한국감정원이 국민들에게 더 큰 신뢰를 받고 더욱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슈앤피플은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화제의 경제 리더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